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제가 이 단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재능이 없다면 단기 매매를 어쩌면 포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주식이 단기 매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윙도 있고 중장기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도 있기 때문에 꼭 단타만 고집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재능 있잖아요. 이 재능과 완전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이외의 매매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럼 오늘 이게 뭔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주도주 살펴보고 한번 간단하게 이제 오늘 관련된 매매를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가장 중요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지난주에 출판 관련주가 강했잖아요. 노벨 문학상 출판 관련주. 이게 첫 테마로 부각하면서 엄청난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쵸? 첫 테마로 부각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급등하고 오늘도 이제 강한 이게 점상 두 방이 나왔거든요. 그 오전장으로서 주도 테마로서 노벨 문학상 관련주, 그리고 이게 재지로 이어졌어요. 어쨌든 출판 같은 거는 종이 찍어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출판 관련 그런 이슈로 종이가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종이 테마까지 순환되면서 한국재지가 장중에 이슈 내고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한강효과, 출판주의 재지주도 급등. 근데 이거를요, 지난주에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 있어요. 다음주 한강 관련주 중에 종이 재지 관련주 봐야겠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한강은 그 출판 관련된 것들이 결국에는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책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관련주도 수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종이 재지 관련주도 봐야겠어요. 크크크 했는데 제가 급등할 때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 일리 있네요. 실생활에서 이 뉴스 이슈를요, 주식과 연결시킨 사례입니다, 이 사람이. 그쵸? 어떻게 보면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이 맞았어요. 지금 시간에서도요, 무슨 재지 관련주 주식이 급등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장중에도 이게 급등했어요. 재지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부각받으면서. 그리고 개별 이슈 나온 한국재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재지죠. 한국재지 같은 경우도 노벨 문학상 한강 책 만든 종이 무슨 별반 이상한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25% 급등하기 전에 하이튼 한강효과로 출판주 관련 주식들이 오늘 특징 주식 타이틀을 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도 섹터가 이제 이거라고 했으면요, 이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너무 갭이 높아서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았고, 새롭게 부각받은 맥스트라든지 막 이런 새롭게 부각받은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세 및 순환이라고 보면 돼요. 재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했으면요, 이 안에서 순환하면서 돌았죠. 재지가 아니라 여기 노벨 문학상 관련주, 온라인 출판 관련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테마가 확산된 거예요. 세부 섹터로 어떤 거? 재지로요. 그래서 이제 재지주가 그렇게 제가 매매하기 좋은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등락이 큰 거는요,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10시 이후에, 그쵸?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이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포착해서 매매하기가.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뉴스 돌파 매매죠. 뉴스 돌파. 만약 했다면 그나마 거래량 터지면서 근데 뉴스 돌파도 제가 봤을 때 뉴스 매매는요, 한 100명 정도가 있다면요, 5명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5명 정도. 그러니까 5%. 이 5%에 성공하는 그런 매매를 하겠어요? 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뉴스 매매는 잘 안 합니다. 하게 되더라도 보세요. 하게 되더라도 보시면은 당일 주도주, 뉴스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당일 주도주 섹터에서 나오는, 오늘 주도 섹터가 여기였어요. 재지였죠. 방금. 그리고 뭐죠? 온라인 출판. 그쵸? 노벨 문학상 출판 온라인 서적 관련, 그리고 재지. 여기가 이제 큰 틀로 보면 하나의 테마로 보실 수 있고, 또 나머지는요, 전쟁 테마. 이 전쟁 테마에서도 이제 방위 산업이 있죠. 방산이요. 근데 오늘은 좀 드론이 강했습니다. 드론 관련주. 그쵸? 이것도 한 테마로 크게 보면 한 테마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랑 이제 유리기판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죠? 노벨 문학상 관련주, 그리고 또 전쟁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이 세 가지의 시소 흐름을 제가 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유리기판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유리기판 삘옵틱스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긴 했어요. 이게 삐롭틱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슈도 있었고요. 이슈도 있었고 이제 보시면 일봉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봉상 이런 패턴이잖아요. 조정받고 전고 돌파하는 패턴. 오전장에 거래량도 꾸준히 나오고 이슈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포착했다면 좀 매매를 해볼 만은 했는데 어쨌든 이마저도 테마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갖고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세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가벼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종목,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하게 나왔던 장세이기 때문에 그쵸? 매매하기 결코 쉽지 않았다고 저는 저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종이 제지 관련주 오늘 이렇게 보셨던 분도 이거 매매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9시 이후에 이렇게 반짝 급등, 이 종목들이 다 그렇게 급등했거든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를 매매를 해봤는데 보세요. 이게 드론 관련주거든요. 제이시안 시스템이요. 이렇게 이슈도 나왔고요. 또 이제 방산이나 에너지 지금 시간에 곡물로 좀 순환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요. 이건 해지거든요. 해지에서도 이제 전쟁 관련 주식이 오전장에 좀 이슈를 받으면서 드론 관련주가 오늘은 좀 강했어요. 드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론 관련주를 포착할 때가 19% 정도 포착할 때 좀 높이 포착했죠. 그 전보다 조금 한 17%에서 보다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이거 소액으로 매매한 겁니다. 제이시언을 1등이죠. 거래대금이 크지는 않았어요. 상한가를 장중에 가긴 했는데요. 그리고 2등이고 이게 역시 1등이 10% 오를 때 2등은 2%밖에 못 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같이 비교해드린 거예요. 1등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죽어도 1등에서 죽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공략했냐면 좀 타점이 보시면 일본 봉상요 여기 돌파하는 구간 있죠. 오늘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갑자기 종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난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약간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불태우면 어떤 이슈로 불태우면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빠르게 이렇게 급등할 때 던졌습니다. 한 3% 던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던진 것도 보시면 이 매매 원리도 보시면 뉴스 매매 한다면 당일 주도 섹터. 아까 주도 섹터 제가 말했죠.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도 드론. 이 두 개가 강인데 여기서 공략했던 스페코를 했겠죠. 스페코는 2% 올랐네. 근데 여기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슈도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 광도, 차트 위치 다 고려해야 돼요. 당일 테마 순환 등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졌을 때 그것도 10시 이후라면 뉴스 돌파도 방금처럼 소액으로만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매매가 어렵습니다. 뉴스 매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뉴스 매매는 권장하진 않지만 그나마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도 세트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든지 내가 이 재료에 대한 이 재료가 부각받으면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미리 가졌으면 손빠르게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 세트에서도. 이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 세트에서 나오는 뉴스만 하는 것이 좋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10시 이후도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제 뉴스 보는 법을 그래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뉴스 매매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매할 때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요. 특징주를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쳐놔요. 전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특징주 이슈만 장중에 볼 수 있게끔 이게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징주 이슈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백도 좋았어요. 오늘 비만치료 관련 그런 이슈 내고 좋았는데 이게 주도 섹터에서 나온 그런 뭐라고 이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슈 내고 나서 바로 스트레이트 상한가 내긴 했는데 이런 것도 쉽지는 않아요. 매매가.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비만치료제가 강세였던 주도 섹터였으면 여기 매매했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터질 때. 그지만 주도 섹터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매매는 안 했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삐로틱스도 그렇고 나오는 그런 이슈들 위주로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전장부터 종이 주식 관련된 주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판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 예, 이해되시죠? 여기 종이 우린 PMP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단순히 이슈만 나온다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도 잘 따라주지. 여기 다 따지는 거예요. 해석, 강도, 차트 위치, 그리고 당일 태반 순환 등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두 번째로는요. 여기 이 종목을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막 돌릴 거 아니에요. 무슨 이슈가 떴는지 이렇게 빠르게 HTS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특징주 이슈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고요. 아니면 단독, 아니면은 이런 주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워졌다.
이거는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텔레그램들을 다 활용 뭐 큰 사이트들이 있어요. 급등일보라든지 아니면요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이 특징 주시라든지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이슈라고 여기 세 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네이버에 치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무료로 이제 활용하는 텔레그램 방에서요 이슈를 그냥 계속 올려주긴 해요. 특징주 이슈 레이더는요 특징주만 올려주시고 여기서는요 다 올려줘요. 그냥 오늘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빨라요. 여기보다 조금 더 빨라. 똑같은 이슈더라도 여기가 조금 더 빨리 나오더라고. 여기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또 뜨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세 개를 체크해보고 있고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지 뭐 뉴스 매매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거 뉴스 보냐고 이 텔레그램 세 개를 좀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S는 여기 한쪽 특징주를 타이틀 다루고 특징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는 종목 돌려가면서 보고 그래서 당일 주도 섹터에 해당된다면요 그나마 소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마저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100명 중에 5명이 성공하는 매매법입니다. 이 5명도 시행착오가 오래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5명이 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이 종목은 이 매매는 안 하는 걸 포기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제가 매매할 때 개인적으로 이 단기 매매는 이 세 가지를 메모해서 하기를 권장드리거든요. 이 메모에서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요 주도주에서요 한두 종목만 수익난 매매를 종료하는 거예요. 한 두 종목 정도. 실질적으로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왜냐면 당연히 주도 섹터가 3개 나왔다 칠게요. 그럼 여기서 각각 1등주만 차트로 3개씩 띄워놓는다면 저는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 흐름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적절한지 그리고 테마의 강도가 지금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보고 각각 1등주만 돌파할지 눌림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갖고 분할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잘 나면 다 나겠죠. 뭐 크게 나거나 작게 나는 놈도 있을지. 수익이 잘 나면 세 종목 공략했다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개 수익 잘 보면 한 개 그냥 본전에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전장 9시에서요 10시에 강하게 형성되는 테마들 위주로 한두 종목 많아야 두세 개 이 정도만 하고 수익 나면 매매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10시 이후에요 매매해서 좋은 결과가 내기가 어렵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 트레이더들이 다 동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10시 이후에 매매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단기 매매는 10시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보통 수익이 이 시간에 나지 않는다면요 10시 이전에 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그냥 철수하는 게 맞아요. 계속 매매해봤자 손해만 커져요. 내가 오늘 오전장에 어떤 종목으로 예를 들면 한두 개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요 무리하게 10시 이후에도 막 매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복구하는 경우보다는요 운 좋게 복구하는 경우보다 한 열에 한 8, 9명은요 손실이 더 누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잖아요 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시 전에 매매가 안 되더라도 그날 철수하는 거를 저 권장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단타는요. 어쨌든 좋은 주도주를 골라야 되잖아요. 종목 선정이 거의 8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이냐 손실이냐 결정하는 8알이요.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돌파로 진입할지 눌림으로 진입할지 결정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뭐 수익을 내든 손절을 하든 원칙 매매를 하는 그런 대응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종목들을 해서 대응까지 다 하고 나서 매매 일지를 복귀하세요. 복귀를 해보세요 한번. 복귀를 하다 보면요 이 복귀하면서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좋은 매매 방식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가 손실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럼요 그런 안 좋은 매매 방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제거를 해 나가세요. 제거를. 그러면은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요 앞으로 이런 세 가지만 하더라도 단기 매매에서 승률을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신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거가 아까 그 단기 매매의 가장 중요한 재능이잖아요. 요거 세 번째와 관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어요. 예를 들면 황커미디라는 종목을 매매했어요. 그냥 했다고 칠게요. 종목 선정했어요. 이걸로.
그냥 왜 이걸 했냐고 물어보면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예를 들면 드론 관련 주식들이 급등이 심했거든요. 한컴인즈도 드론 관련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실시간 종목 수익 상위도 막 뜨는 거예요. 실시간 종목 수익 상위.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까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바로 꼬라박아갖고 손실을 봤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손실이 났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1등주가 아니잖아요. 거래 대금이라든지 탄력도 면에서 1등주도 아니었어요. 그쵸? 뉴스가 있었지만 1등주가 아니었어요. 당일 좋은 섹터의 그런 흐름을 보인 종목이긴 하지만 1등주도 아니었고 보세요. 연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너무 작은 거래 대금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큰 거래 대금이 유입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일봉상여 보고 매물대 안에도 갇혀있는 그런 차트적으로도 역별에서 매물대 안에 갇혀있는 그런 역별에서 뉴스 내고 급등하고 꼬리 내고 밀리는 그런 대표적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 번 똑같이 제가 이 종목 사례를 들었지만요. 제가 옛날에 제일 손실 많이 나던 패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례가 딱 보여갖고 갖고 왔는데 이런 건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역별에다가 차트도 안 좋지. 갑자기 거래량 없이 거래량 터지고 뉴스 내면서 급등하지. 근데 잘 보면은 그 거래량도 크지가 않아. 이런 종목들은요. 바로 꼬라박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 90%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놓은 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실나는 거를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이제 몸으로 아는 거지.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거 어떻게 식으로 복귀하는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호재성 기자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오늘 대부분 다 강했잖아요. 그 출판 관련된 뭐죠? 온라인 노벨 문학상 이나 온라인 서적 그쵸. 그런 관련된 주식이 강했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도 그런 관련주였거든요. 그럼 보세요. 오전장에 박스권 돌파했다 쳐요. 갭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갭이 너무 높아요, 이게. 다산이. 그런데 이제 갭이 너무 높은데, 막, 갑자기 급등하자 14% 갭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빨간불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시 급락 나잖아. 그리고 손절을 하죠? 손절을 하죠? 다시 재돌파 나오죠? 그럼 또 여기서 따라가. 그럼 또 급락해. 이런 패턴으로 많이 얻어맞은 적이 많잖아요. 이런 패턴이 어디서 많이 나오면 갭이 높은 패턴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1등주는 아니었지만 보통 1등주가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갭이 막 예를 들면 오늘 예스24인가? 그게 너무 점상으로 너무 강하게 가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예스24가 이렇게 점상 두 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강하면요, 이제 후속주들이 후속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데, 후속주도 이렇게 15%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따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시초도 위험하고요, 눌림도 위험하고, 재돌파도 위험해. 다 위험해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요, 원래, 아까 예스24 점상이 가서, 지금 이게 이런 모습이 났지만 보통은요 1등주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요, 다음날 아침에 갭을 띄우고 나서 10%에서 갭을 띄우고 나서 급등한 척 하면서 꼬라박고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척 하면서 꼬라박고, 이 패턴이 원래 전일 상한가 가던 1등주가 다음날 갭을 띄우고 나서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제가 그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1등주가 S24가 그냥 점상으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 전일 상한가 갔던 1등주가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당하다 보면요, 호재성 기사에 갭이 뜨는 종목들, 전일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다음날 갭이 높이 뜨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절대 안 잡게 돼요. 흥분에 잡아서 손실 보는 행위들이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시초가에 진입하기보다는요, 좀 기다렸다 바로 양봉 나올 때 진입해갖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적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사례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손실나는 패턴을 제거를 하는 것을 가장 먼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쭉 이렇게 10번까지 계속 생길 거예요. 자기가 손실날 때 그걸 계속 적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안 적힐 거예요. 안 적힐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또 계속 반복하면, 내가 예를 들면 요거 반복했다. 그럼 여기다 또 적는 겁니다. 이 뒤에다가. 여기다 적고 여기다 또 적어요. 그럼 여기 1번에서 손실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갖고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럼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면 내가 여기서 손실이 정말 많이 나는구나, 이런 패턴에서. 그럼 난 진짜 이건 다음부터 안 해야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인지하고 최대한 이 손실나는 패턴을 안 해갖고 제거하는 걸 우선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좋은 매매를 하다 보면요,
안 좋은 매매를 다 제거하다 보죠. 1번부터 막 쭉쭉쭉 제거하다 보면요. 좋은 매매만 남아요. 그 좋은 매매가 말하는 좋은 매매 대부분 남잖아요. 그 좋은 매매 제가 보니까 그 특성이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좋은 매매는요 보통 당일 주도 섹터에서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장주일 경우가 더 좋죠. 좋은 매매라는 건. 그리고 일봉상 좋은 위치예요. 이렇게 매물대 안에 갇혀 있고 역별인 게 아니라요. 상승 추세 속에서 좀 이렇게 견고하게 가는 돌파 종목이 있잖아요. 그나마 오늘 하나 뭐 얘기하자면 삐롭틱스 사례 요런 것들 옛날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데 상승 추세에서 가다가요 이렇게 돌파 나올 때 1등 주일 때 특히 이런 매매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좋아요. 오늘 그나마 이게 그나마 좋은 당일 출판 뭐죠? 세 가지 섹터 중에 이놈이 그나마 거래대금도 적정하게 나왔고 좀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서 전 이놈을 그나마 좋게 봤어요. 매매는 안 했지만 출판 그쪽이 순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소외받을 것 같아갖고 안 했긴 했는데요. 그나마 이런 것들이죠. 주도 섹터에 속하냐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도체 유리기판이 아까 출판 쪽이나 드론이나 방산 쪽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그런 상승세는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 섹터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계 그렇죠? 또 거래도 또 1000억대 이상 나왔죠 마지막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일봉상 좋은 위치, 매물대 안에 갇혀거나 역별이 아니라 아까 방금처럼 좀 약간 정배열 상승 속에 돌파 그런 매물대 없이 깨끗한 그런 일봉상 깨끗한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기 전에요 대응 시나리오를 짜요. 내가 어떻게 손절할지 익절할지. 예를 들면 이걸로 들어볼게요. 내가 이거 매수한다? 그럼 바로 시가 날리면 시가 이런 엄청난 안 좋은 종목도요, 안 좋은 매매도요. 대응만 잘하면 손절을 짧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샀어. 그럼 바로 시가 이탈하면 바로 잘라겠다. 아니 여기서 돌파 샀어. 그러면 이 돌파 양봉 있잖아요. 이 시가 이탈하면 바로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그런 손절 원칙이라든지 익절 원칙들을 확실히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위험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을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고 하는 매매가 좋은 매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할 때는요. 자신이 주도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요, 목표물이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 사정권에만 들어올 때 매매하는 것을 습관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요, 뭐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내가 매매했다 쳐요. 평소 때도 끼가 좋아갖고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도 잘 가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이에요. 좀 끼가 좋았어요. 바닥권에서 끼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한다. 그럼 이렇게 급등했어요. 1차 급등했어요. 그럼 나는 이런 눌림목에서만 매매하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강하게 급등하고 나서 소액으로 한다면 요런 됐다. PL 라인 한번 딱 눌림 받을 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차트 패턴만 보여준 거지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 삐롭틱스를 한번 볼까요? 삐롭틱스를 한번 보자면요. 만약에 지금 좀 안 왔지만 이 스트라이크 존에 온다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든지 눌리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1선에다가 이제 여기 PL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선이 겹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눌림 타점, 자신에게 수익을 잘 주는 눌림 타점에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로만 하는 매매를 습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눌림을 하나 사례드렸지만 뭐 돌파든 눌림이든요, 한 수개월 동안 소액으로 검증되기 전까지, 수익이 한 3개월 연속 꾸준히 나오기 전까지는요 소액으로 깨지세요. 어차피 깨질 겁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은 검증 이후에 벌어도 돼요. 본인이 충분히 소액으로 검증해서 수익 잘 나는 매매를 정립하고 그 다음부터 벌어도 돼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깨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시행착오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매매법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종목 선정을 하는 안목이 떨어져요. 네, 잡혀있지 않을 때 성공률이 많이 적게 나올 겁니다. 아무리 차트를 잘 보더라도 종목 선정이 안 돼 있으면요, 종목 선정이 안 돼 있으면 확률이 많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종목 선정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게 주도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도주가 아닌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파악을 하면서 주도주를 길러내는 안목을 캐치를 그 안목을 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본인의 안목, 시장 주도, 재장도 빠르게 캐치하는 안목도 갖고 좋은 타점, 눌림이든 돌파든 그 좋은 타점이 어떤 타점인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검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단기 매매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할지 지금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단타에서 중요한 재능은요. 저는 뭐로 보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까 이거 세 개랑 관련된다고 그랬죠. 사실 이 세 가지만 있잖아요. 1년만 반복하면 실력은 향상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주도주에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수익 제대로 내자. 사골 매매하는 거죠. 1등주 사골 매매. 1등주만 추적하면서 사골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10시 이전에는 웬만하면 끝내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끝내고 나서 자기가 종목 선택 잘했는지 진입 잘했는지 그리고 대응까지 잘했는지 이거를 한번 매매인지를 복기를 통해서 손실을 봤으면 그 반복된 안 좋은 습관을 제거하고요. 이익을 봤으면 뭘 잘했는지 체크를 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1년 반복하면 실력은 향상되거든요. 결국 단타는 확실하게 거래대금이 실리는 오전장 주도주, 특히 1등주, 이제 대장주 위주로요. 하루에 뭐 한두 개? 많아야 3개 정도로 해서 10시 이전에 매매를 끝내는 것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10시 이후 있죠. 10시 이후에는요. 시장에 온통 지뢰반만 있어요. 예. 이렇게 급등한 척하면서 꼬라박고 이런 매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눌리다가도 갑자기 다시 안 눌리고 급락하고 이게 덫이잖아. 덫이라고 하거든요. 덫인데 이게 시중에 10시 이후에 덫은요. 10개 중에 9개예요. 9개. 근데 한 개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있더라도 힘든데 웬만하면 다 확률적으로 매매해갖고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도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 수익 낸 거 오후에 다 까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해서 성공하는 비율 자체도요. 실제적으로 이건 현실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1000명 중에 아마 100명이 안 될 겁니다. 10% 정도가 안 될 겁니다. 단기 매매로 꾸준하게 성공하는 비율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거는 어떤 재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재능인지 살펴보기 전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은 단타로 월 1000만 원 내기 쉽다. 뭐 월 500만 원 벌 수 있다. 단기 매매를 이렇게 하면은 돈 벌기 되게 쉽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그런 문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그 문구 자체는 되게 파격적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달콤한 환상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기법 하나만 단기 매매에서 어떤 기법 하나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게 단타가 쉬워서요. 누구나 월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면요. 누가 나가갖고 밖에서 일을 하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 윗사람들의 그런 윗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사람 관계도 어려운데. 이것만 봐도 단기 매매에서 결코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10% 있잖아요. 이 1000명 중에 100명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한 50명 정도는요. 정말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매매에서. 그 소수죠. 우리는 그 사람들만 보고 환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성공을 했어요. 크게 성공을 해갖고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가장 큰 재능 그거를 하나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공부일까요? 공부? 주식 공부? 단기 공부? 아니면 경험? 실전 매매 경험? 어떤 걸까요? 물론 이거 두 개 다 포함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재능이라는 게 가장 큰 재능이요. 이거 공부하는 거, 경험하는 거, 타고난 그런 감각 그런 것보다는요. 주식에서 가장 큰 재능은요, 바로 자기 절제력이에요. 인내력과 자기 절제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요 성공해요. 제가 왜 그걸 재능이라고 봤냐면요, 이거를 갖추는 천성적으로 좀 잘 갖춘 사람들이 빠르게 성공하더라고요. 1, 2년에서.
제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봤는데 이 자기 절제력과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학창 시절에서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들었나요? 공부하는 노력, 막 20시간 막 공부하는 거, 뭐 24시간 있으면 20시간 공부하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린 성인이 됐으니까 알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공부해서 그 뭐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연고대 가기 위해서. 그게 유전자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전자.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능이라는 게 공부에서도 그 유전자. 부모가 똑똑한 애들이 보통요 그 지능이 뛰어나요. 그런 애들이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대학교 갈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같은 공부를 회계사 공부를 행시 공부를 처음에 했었다가 나중에 회계사로 바꿨거든요. 근데 회계사 공부를 좀 이제 3년 정도 하면서 빨리 합격한 애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요 지능이 좋아요. 지능이 저랑 같은 공부를 했더라도요 정말 그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타고났고 그 능력이 빠르게 이해하고 그거를 응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노력은 기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노력 플러스 지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는 그거를 성인이 되고 깨달았어요. 20대 이후가 되고 나서 이 지능이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공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운 시험, 자격증 시험이 있잖아요. 어려운 자격증 시험.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능이 크게 좌우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회피하고 싶었는데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성인 때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게 됐는데 주식에서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인내력, 공부와 경험만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요. 타고난 인내심이 있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할 경우 있잖아요. 되게 빠르게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서 경험까지 어느 정도 얻고 본인이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손실나는 패턴 있잖아요. 반복된 손실나는 패턴 있잖아요. 반복된 습관, 안 좋은 습관이죠. 매매 복귀하다 보면 손실나는 패턴이 있을 텐데 그 패턴을요 반복하지 않고 그거를 똑같이 뭐 내동매매라든지 뭐 추격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해갖고 자기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2년 안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제 말해요. 이제는요 주식에서 단기 매매에서의 성공은요 단순히 제대로 된 방향성만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 또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갖춰도 인내력이라든지 자기 절제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강조했던 이걸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주식에서 이제 왜 재능이라고 이걸 강조했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지금 10년, 15년 동안 주식 그 하시는 분들 흥망성쇠를 다 봤잖아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보고 처음에 반짝 성공했다가 갑자기 실패하는 사람들도 보고 막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봤어요. 이 주식 그 시장에 있으면서. 근데 2년 동안, 3년 동안, 또 하물며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해도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매매할 때 나쁜 습관들, 그리고 실패하는 습관들을요. 그걸 바꾸지 못해요. 계속 반복해요. 그런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똑같은 걸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통제력이 없는 거고 자기 인내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재능이라고 하자 이렇게 재능의 영역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의 영역이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빨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재능의 영역이 있는 그런 자기 통제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뛰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바꾼 게 아니에요. 바꾼 사람이 많이 없고 물론 바꾼 사람이 절반이고요. 그쵸? 근데 그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요. 젊은 축에서도 이런 인내력, 자기 절제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강의, 영상,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 모든 것들을 봤잖아요. 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은 인내력과 자기 통제력이 진짜 상당한 사람이다. 이게 타고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기 절제력이 있는 제가 재능형으로 그냥 본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요, 이기는 듯이요,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공부하면서 실전 경험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 단기 매매에서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이제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을 본인이 느낄 때부터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자기 절제력. 네,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 이제 자기 절제력, 인내력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지금 다 깨닫고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에서 이거를 진짜 하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로 좀 다른 포지션으로 매매하는 것도 제가 권장드린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잠깐 방심해서요, 절제를 잃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내가 한 달치 꾸준하게 벌었던 돈도요, 하루 만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진짜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만에 깡통차기도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보다는 파생시장에서 더 그런 특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레버리지가 더 강하거든요. 더 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 반복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죽어요. 그냥 이 주식시장에 바로 퇴출돼요. 그래서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가족이 내몰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진짜 철저하게 한번 그런 재능이 좀 없는, 그런 자기 통제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곰곰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든지 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뭐 지금 오늘 뭐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요, 다 그리고 아시는 얘기 하지만요, 이 부분 자기 통제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강제로라도 만들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걸 못한다면요, 주식 단기 매매는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들도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